그래서 이거 아까 이거 뭐 이탄 얘기 그만하고요. 넘어가고 아까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인도 예언, 이 친구가 예언가야.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참고만 하세요. 인도와 한국, 그러니까 인도 예언가가 떠올라서 했던 얘기고, 이 친구 말은 조금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로스님이 1층 전, 2층, 3층 전, 이상한 일이지만 로스님 포스팅을 보고 멘탈을 회복했네요. 오늘 손님이 거의 없네요. 인드라더러 장사에 신경 쓰지 말고 방송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인가요? 오늘 인드라가 방송을 9시, 그러니까 원래는 평일에는 영업을 11시에 마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는 방송을 위해서 11시 위에 영업을 종료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만큼은 10시에 방송을 종료합니다. 영업을 종료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9시에 방송을 종료한 것은 뭔가 시대정신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매출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오늘은 방송을 좀 많이, 분량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올 초 1월달 2월달 한 달 매출이요, 인드라가 말씀드립니다, 한 달 매출이 지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날 그 하루 분량과 같았어요. 한 달 동안 인드라가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1월달 2월달 2월달에는 인드라가 나타샤가 그 사이즈 페럼에 걸려가지고 쉬었기 때문에 좀 매출이 떨어지긴 했죠. 일주일 쉬었으니까. 1월달 3월달도 그렇고, 이때 3월달에는 또 인드라가 사이즈 페럼 걸렸고, 어쨌든 그걸 감안해서 1월달에는 인드라가 하루도 안 쉬었는데, 그때 또 설날 있었나? 어쨌든 간에 1월달 2월달 3월달 한 달 매출과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 3년간 역대 3년 동안의 최대 매출을 거둔 날이 하필이면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매출을 또 성렬왕을 반대하는 운전비 파쇼들이 인드라 가게에 많이 와서 먹었어요. 어떻게 아냐? 무슨 성렬왕 반대, 성렬왕 퇴진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알지. 저는 뭐 장사에는 좌우파가 없다. 좌파쇼 우파쇼도 인드라 환영하니까 그렇게 입장은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 생각해요. 저는 인드라는 진짜 올 초까지만 해도 장사 접어야 되나 라면서 굉장히 미래를 걱정했었습니다. 진짜로요. 자영업자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걱정했고, 그러니까 그냥 워낙 하루에 매출이 5만원, 3만원 나오니까 장사 안 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사실은. 근데 집에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서 그냥 가게 문을 열었던 겁니다. 올 1월달 2월달 상황이 그래요. 하루 종일 손님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렸어 진짜. 자영업자들이 기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집에 있으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생각들만 드니까 차라리 그냥 가게에 나와 있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 거에 비한다면 지금이 행복하죠. 그래서 매출 좀 덜 나온다 할지라도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먼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서 때로 영업을 일찍 끝내고 방송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설거지가 엄청 쌓였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남겨진 삶이 더민 인생이라서 이런 게 뭐 저한테 신이 주신 소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싶습니다. 구본론을 정립하고 마자세론을 정립하는 게 신이 주신 소명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여한이 없다.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여튼 간에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막 컴퓨터 소소한 뭐 이렇게
고장이 생겼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진행하고 이제 부킹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CFR,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그 다음에 워싱턴 톡, 예, VOE, 워싱턴 톡,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시간이 이제 너무 잡아먹어서 좀 압축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본론부터 그냥 얘기하면, 인드라가 강조하듯이 CFR 홈페이지에서 리차드 하스 의장이 글을 올리면 반드시 보고요. 그 다음에 필독입니다. 두 번째로 필독한 것은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 한반도 선임연구원이 글을 올리면 반드시 보라고 인드라가 얘기했죠. 이번에 CFR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세계 최고 정부기구, 국유본 세계 최고 정부기구인 CFR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인에 스콧 스나이더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수미테리라는 분께서 인드라 몇 번 인용했죠. 수미테리의 Foreign Affairs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5일자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Foreign Policy에서 요즘 갑자기 급부상한 지난 시기에 얼마 전에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워싱턴 톡에도 등장했던 카네기 선임연구원이자 디플로맷 편집장,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친구도 나왔다 이거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78대 22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네기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그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나니까 그냥 디플로맷도 지워버리고, 중요한 건 전 디플로맷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체가 아니에요. 핵심은 카네기거든요. 싱크탱크 중에 카네기는 CFR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기에 록펠러 재단과 형제기금과 함께 역할을 했던 게 카네기 재단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이것들에서 인드라가 쌈박하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문제에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왜 카네기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반쪽 정원 같은 쥐요가 아닙니다. 쥐새끼 또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고양이를 물죠. 그쵸? 그래서 병법에 퇴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병법 연구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반쪽 정원에게 퇴로가 필요합니다. 퇴로를 막아놓지 않고, 퇴로를 열어두지 않고 봉쇄를 펼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야기 시킬 수 있어요. 이 카네기 맨의 이 얘기를 이것도 무슨 간첩 아니냐, 미국 싱크탱크에도 간첩이 스며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큰 차원에서 인드라 얘기했죠. 반쪽 정일의 일본 요리사도 국유본맨이지 반쪽 정일맨이 아니다. 일본 요리사. 그렇게 강조했듯이 큰 그림에서 보셔야 돼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쥐새끼 요간입니다. 쥐새끼는 고양이를 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로를 열어둬야 됩니다. 그게 카네기 주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브루킹스 연구소가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런 얘기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해야 되는, 싱크탱크에서 위치 포지션상 브루킹스 연구소가 해줘야 되거든요.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든영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카네기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78대 22 퇴로를 열어둬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슈미테리보다 더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쪽은 딱 카네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저쪽은 랜드 연구소와 슈미테리 너머로 헤리티지 재단은 굉장히 온건하고 조금 더 강경한 게 랜드 연구소죠. 저쪽에선 자유파, 그러니까 자유파의 경계선은 랜드 연구소예요. 랜드 연구소보다 더 넘어는 없어요. 거기는 트럼프 같은 이상한 애들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딱 스미테리는 그 경계선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CFR에서는 스콧 스나이더를 중심으로 하고 이 포린 폴리시의 카네기가 아닌 포린 어페어즈의 스미테리를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 78은 포린 어페어즈고 22%는 포린 폴리시다. 이러한 포럼에서 현재 국외보건의 한반도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총론적으로 인드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여태까지 이 방송을, 인드라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지난 방송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CFR,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이 관계, 그리고 미국의 소리 방송,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런 것들의 어떤, 그리고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그 다음에 카네기 재단까지 이런 어떤 싱크탱크의 어떤 포지션들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조만간 일이 터질 수 있다. 그런데 박정호는 지금 자만하고 있다. 뭘 모르고 있다. 막 무슨 제2의 해방전쟁이 임박했다.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유본이 또 다른 신호를 박정원이 지금 이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어요. 2016년에 국외본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런 것들을 상격위원회 서울전체회에서 결정 내려가지고 2015년 말인가 2016년에 이 정보를 입수한 국외본이 또 반쪽정원에게 정보를 줬겠죠. 2016년 초기에 반쪽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우파들이 반쪽정원이 지시해가지고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운동이 시작된 걸로 착각하고 있어. 아니야. 반쪽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운동 하건 말건 국회의원이 결정을 못 내리면, 허가를 안 해주면 반쪽정원이 백날 탄핵운동, 퇴진운동해도 안 돼요. 인드라가 자유파쇼 시절에 얼마나 전두환, 노태우 퇴진운동 얼마나 많이 해서 감옥도 갔던 사람인데 매년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노태우 대통령 퇴진운동, 김영삼 대통령 퇴진운동,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퇴진운동까지 했던 건데 다 안 됐어. 걔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반쪽정원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이제 한번 성공을 맛봤잖아. 자영업자처럼 반쪽정원이 지가 성공한 것만 아니까 이번에도 성공할 걸로 착각하고 있지. 주변에서 참모들이 암만 얘기해봐 안 들어. 푸틴이 여태까지 성공했잖아. 푸틴이 인터넷 안 보고 주변 참모들 얘기 안 듣잖아. 참모들은 알지라도 푸틴은 모르잖아. 마찬가지로 그 아무리 주변에 반쪽 정원 주변에 뛰어난 참모들이 있을지라도 반쪽 정원 안 들어요. 얘는 그걸 아셔야 돼. 제명이가 지금 얘기 들을 줄 알아요? 주변에 뛰어난 참모들이 많아도 설사
제명인 이거 안 듣습니다. 그게 속성이에요. 파시스트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 반쪽적으로 지가 잘나서 지금 북한 지도자인 줄 알아. 제명이나. 응? 니네들 아니야. 운 좋아서 거기 있는 거지. 필요하니까. 무능부패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북핵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나만 얘기한다면 더 이번에 유엔에서 북한의 북핵 문제에 대해서 모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기권했는데 중국은 찬성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메콩 18가 봐달라 이런 신호죠. 그때 2017년에 북핵에 대해서 그 러시아와 중국이 이 북핵에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은 지금의 상식적인 얘기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정말로 미국이 국유본이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북한 정권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런 강경책을 막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하는 게 VOA나 이런 얘기에서의 어떤 설명이거든요. 국언론 관점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중국과 러시아가 왜 2017년에 왜 북핵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때는 2017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렬영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성렬영 정부는 누가 임명했어요? 국회의원이 임명했지만 이든영 라인이에요. 이든영 라인이에요. 자, 룰라는 누구 라인이죠? 이든영 라인이야. 네타냐후는 이든영 라인이 아니고 트럼프 라인이지.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 국제 역학상 아셔야 돼요. 자, 그것과 관련돼서 좌이파시오 찌라시들은 네타냐후 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하나같이 엠빙신을 비롯한 좌이파시오 찌라시들은 우파 연합 승리라고 얘기했어. 아니, 좌이파시오들이 왜 우파 연합 네타냐후 승리를 축하해? 그쵸? 근데 같은 찌라시라도 연합뉴스 찌라시나 동중조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네타냐후 극우와 손잡고 정권 잡아. 극우란 표현을 썼다고요. 반면에 좌이파시오들은 변호봉답게 좌우파시오는 한 통속이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극우란 표현은 없애고 우파연합, 야 극우와 손잡고 정권 잡아 라는 제목과 우파연합 승리 제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감이 다른데 왜 엠빙신 같은 좌이파시오 언론들은 네타냐후 집권을 이런 식으로 환영할까요? 그렇죠? 이런 것이 여러분들 좌우파 개념은 불필요해요. 국권 정세에서, 국제 정세에서 좌우파 개념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드라가 인정하는 개념은 자유좌파, 자유우파. 인드라는 룰라 정부를 지지해요. 환영하고. 왜냐하면 자유좌파니까. 독일 3인당 집권을 지지합니다. 자유좌파니까. 영국 이번 새로운 신임 총리를 지지합니다. 왜? 자유우파니까. 메콩 18은 왜 지지하죠? 좌이파시오인데 그거는 이권상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좌이파시오들은 우이파시오 집권을 환영하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이파시오와 좌이파시오는 한통속입니다. 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좌파와 자유우파는 한통속이라고. 맞아요?
그들 입장에서 맞는 얘기지. 파시즘 입장에서는 자유파가 합동석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인드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힘당은 자유우파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유좌파와 자유우파 양날개로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좌파쇼, 반쪽미당이 좌파쇼라는 거예요. 주류가. 현재 반쪽미당 내에 자유좌파는 극소수입니다. 이 극소수가 좌파쇼 반쪽미당을 개혁해서 현재 주류인 좌파쇼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현재 좌파쇼 민주당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의원은 왜 인정하냐. 그냥 2025년까지 분단체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혼란이 가중되니까 자칫하다가는 좌파쇼 반쪽미당이 무너지면 더 지독한 종북당이 울트라 좌파쇼 정당이 집권해서 제일 야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북쪽에서는 2025년까지 반쪽 정원이 무너지면 북한에서 그 혼란이 오니까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예요. 이뻐서 거기 반쪽미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류가. 잊지 마세요. 지금 현재 반쪽미당 내부에서 자유좌파로서 투쟁하신 분들에게 인드라 지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전제조건을 달게요. 자유좌파 노선을 제대로 걸으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향후 10만원권 집회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를 수 있지만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대북 문제, 대중국 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국힘 자유우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전제 정도. 자유좌파.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 10만원권 인물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안보 통일, 대중국 대북 문제, 대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소위 말하는 종북파와는 절연해야 되죠. 이 세 가지입니다. 성렬형 가고 이거 이번에 이 방송 이 아나운서 이름이 그 김용교 아나운서도 괜찮지만 이 아나운서가 뭐랄까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함지아나 김용교 그 아나운서 앵커보다 훨씬 더 물론 주어진 대사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질문들 그냥 뭘까 그냥 내뱉는 게 아니고 정말 어지간해서 하기 힘든 질문들을 날카롭게 하는 게 너무너무 사이다 발언을 너무 잘하세요. 앵커분이. 전 지지합니다. 이 앵커. 그리고 그 얼굴도 이쁘셔가지고 딱 이미지가 맞죠. 그래서 워싱턴톡 이번 방송 특히 특집 방송이에요. 비록 스콧 스나이더가 나오지 않은 방송이지만 이번 방송도 대박 방송이었다. 꼭 필청하시라. 이렇게 안 보신 분들 꼭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인드라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구본론 관점에서의 어떤 대북 문제 이런 것들을 딱 유념하시고 이 방송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인드라가 딱딱 보이는 포인트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타냐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네타냐후의 선거는 유대인들이 좀 미국 선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 선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중간 선거도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잡고 상원은 미국 민주당이 잡을 걸로 저는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인드라가 한국의 여론조사, 찌라시 여론조사는과 격이 다른
538 여론조사를 인들은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할 때 참고사항으로 미국의 여론조사가 여러 건 나오지만 인들은 그냥 다 그냥 538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공신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준영이 권력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다만 인드라가 원하듯이 미국 민주당 12년 집권을 위해서면 우리 이준영이 재선을 포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재선 포기, 이번 중간 선거의 어떤 가장 큰 의의라면 이준영이 재선을 포기하는 것, 이렇게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패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냥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대패하지 않고 적당한 수에서 지고 상원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지는 이 정도가 저는 지금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사 인드라가 생각하는 건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어떤 결과인데, 설사 미국 민주당이 상하위원을 둘 다 이기든 뭐 상하위원을 공화당이 둘 다 이기든 그런 선거 결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인드라가 입장에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이미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은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다 가고 있고요. 오히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지금보다 강경한 대한반도 정책이 나온다는 거. 지금도 강경한데 더 강경한 대한반도 정책이 나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중간선거에 달라지는 건 미국 내부의 경제정책이나 사회 문제에서 거기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미국인들 사정이지 우리 사정은 아니에요. 근데 국제 문제에서는 중간선거 결과가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상적으로 인드라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면 더 나은, 지금보다 더 금상첨화인 외교 안보 정책이 합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냥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에 들어와서 저는 지금 여전히 이 경제 문제도 쭉 보시고 파월 얘기든 뭐 뉴욕 주민 얘기든 뭐 저 히철리즘의 스리랑카, 이집트 너굴 경제 뭐 다 참고하시고,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저는 여전히 암호화폐의 현금 보유 중이다. 인드라가 10월 24일인가 그때부터 계속 현금 보유잖아요. 인드라가 현금 보유하는 한 전세계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 랠리 중이다. 그러나 인드라가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 그날로부터 폭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지표입니다. 유일하게 경제 지표, 인간 지표. 인간 지표는 또 스포츠에도 적용이 됩니다. 축구 같은 경제 분야. 스포츠는 문화 분야지만 또 이게 로또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경제, 투자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드라가 콘테 눌러내야 된다. 생명 연장책이다. 16강 탈락한다 그랬더니 16강 1위가 됐잖아. 파랑 캠파이어님, 일하는 많은 시민들의 희생에도 변화는 아직 이른가요? 네. 중동에도 핵무장이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쓰임새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란 정부의 흔들기, 국유보는 이란 정부에 대한 흔들기라고 보지, 여전히 국유보는 이란의 강경파 정권을 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힘들어 죽어나가는 건 이란 시민들이죠. 불쌍하죠. 국유본이 쿠바 카스트로 자유 파샤 정권을 계속
원하듯이 이란의 이란의 파시 정권도 아직까지 원하고 있어요.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구별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히잡 시위처럼 이러한 강경파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쿠토님, 화랑님, VOA는 통일이 가까울수록 인기가 많아질 것 같네요. 일반인들은 외교적 언어를 지루해 할 것 같아서. 아니냐, 저는 대중성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VOA는 지금이나 통일 때 가까워서나 저는 조회수는 똑같을 거라고 봐요. 자, 아침한개님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VOA나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1만 명이 넘고 조회수가 1만이 넘는다는 건 대한민국 시민이 엄청나게 각성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자유인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유인의 시적인 구독자, 아침한개님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다는 건 다른 어떤 방송의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과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당백. VOA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쿠토니, 인드라니 다음 침체기에도 또다시 양적 완화합니다. 중립금리 선은 그냥 계속 지속되다가 다시 양적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이거 강조했잖아요. 양자산업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기술 가속화가 필요합니다. 기술 가속화가 하기 위해서는 BIT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BIT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구조가 변화돼야 되고, 세계 경제 구조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인드라 강조했듯이 이런 경제 긴축과 경제 완화를 반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제 긴축 시대에는 경제 완화 시대 때를 이용해서 인플레를 조장시키고, 인플레를 조장시키면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은 도태될 것이고, 그렇죠? 대신에 거기 자리를 기계들이 차지하겠죠. 기계들이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BIT 기업들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나타샤 같은 애니메이터 세들이 다 전멸하면 세계 만화 애니메이션은 누가 그립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그림을 그리겠죠. 지금의 수시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그리고 있는데 10년 뒤에 전 세계 애니메이터들이 멸종하면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인간이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다면 AI가 하겠죠. 그러면 AI 업체가 대박 나는 거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캠파이어님, 저도 인간 지표입니다. 들어가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간 지표인데 조금 더 다르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교본이 대표적으로 딱 찍은 것 같아요. 타이밍을 인드라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판다. 큰 선들이 선물 옵션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인드라 동향을 그리고 인드라가 투자하게 되면 알려줄게요. 그리고 인드라가 투자로 돈 벌 욕심이 없어요. 인드라가 신께서, 국연보다 신께서 인드라 보고 투자하지 말고, 덤으로 사는 인생 투자에 미련 갖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인드라가 지금 다리가 아파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나흘 정도는요, 일주일 내내, 사실은 일주일 내내 저는 지금 발바닥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왜 이러냐면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에 앉아 있지만 바쁠 때는 인드라가 앉아 있을 틈이 없어요. 서서 밥 먹어요.
일복이 터진 사람. 일하다가 죽어라. 그렇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인드라처럼 살지 않으면 된다. 50대 이후 뭐 이렇게 인드라처럼 외모가 허접한 거지들도 강태공처럼 나중에 된다. 알 수가 없죠. 인드라 같은 사람도 나중에 뭐 좀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언할까요?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가 아스퍼거 강박 증세가 있었다. 일론 머스크가 아스퍼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니콜라 테슬라도 뭔가 강박 증세 이런 거는 경미한 아스퍼거 특징인데 인드라도 강박 증세가 있잖아. 까마귀가 미친 지능을 갖게 된 진짜 이유. 까마귀 재밌죠? 까마귀 앵무새. 그 다음 명문대 카이스트 사라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스포츠 전망 아까 얘기했던 거 넘어가고요. 그리고 챔퍼스 리그는 흥행 위주죠. 흥행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하긴 인드라 인간지표니까 이거 이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레알 대 PSG 생제르맹 유사 에스클라시코. 근데 메시가 또 월드컵 전에 빠진데 월드컵 끝나고 하니까 레알 대 생제르맹 대결 될 수 있겠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러면 지금 메날두가 빠진 에클라시코가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스페인 리그도 재미없어졌는데 대신에 레알 대 생제르맹 메시 대결, 라모스 매치, 음바페 매치 다 16강에서 만나면 최대의 빅게임이 될 거고, 바이에른 뮌헨 대 리버풀 마네 매치, 토트넘 대 도르트문트는 양봉업차 매치. 근데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게 토트넘 대 인터밀란 콘테 더비. 이런 거 치면 되고, 역시 우승감 지금 1위 감독답게 인터뷰도 잘하네요. 이거 아까 뉴욕 주민, 그 다음에 히철리즘, 노후경제. 요즘 그리스는 또 이렇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애플이 요즘 망가지니까 이런 게 또 유튜브에서 뜨네요.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을 해고하는 방법 참고하시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고요. 이건 뭐 1분 미만, 이건 뭐 사기꾼. 그 다음에 이제 신박과학.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드라 수메르 경제상론에서 필요해서 인드라가 올렸는데 재밌다고 제가 봐서. 근데 오늘은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젠가 시간이 나면. 이것만 얘기해도 1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냥 다만 여기에 한번 영상을 재밌게 생각하시는 분들, 재미없는 분은 넘어가시고 흥미있는 분들은 인드라 수메르 경제상론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라님 반대로 하면 꿀?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12시 10분입니다. 오늘 방송이 약 몇 시부터 했나 인드라가? 10시 20분부터 했으니까 1시간 1시간 50분 맞나? 한 2시간 정도 됐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 없으면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1분 동안 하고 이제 다음 방송은 제가 목요일날, 화요일날 쉬고요. 목요일날 방송할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요즘 힘들어요. 약간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쉴까 지금 생각 중이어가지고 화요일날 방송할 수도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쉬면은 제가 가게를 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도 이상하게 새벽 2시간 자고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2회 방송했다 생각하시고 목요일쯤에 방송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급변 사태가 터지면 또 방송할 수도 있겠지만 안 믿죠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화요일날 방송할 수도 있는 개인들하니까 저도 못 믿어 날. 이런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합니다. 오늘 방송 요약 첫 번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세월호 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친중, 지금은 반중이다. 두 번째,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78대 22로 보시면 되겠다. CFR, 리차드 하스, 스콧 스나이더, 이렇게 보시면 78대 22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는 뭐죠? 큰 그림에서 대한민국이 왜 국유와 세계 질서에서 키워드인가? 4개의 북한, 거기에 큰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첫살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